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남자분들도 꽤 많으시기 때문에 음식을 찾는다는 것이 남자들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중간중간 다른 걸 조금 할까 하고요. 오늘은 뇌를 위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고를 당하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응급실을 방문할 때 다른 걸 다 제쳐주고 간호사들이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호흡, 맥박, 체온, 혈압을 재는 걸 목격하실 수 있으시죠? 이것은 그만큼 우리 생명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평균 18번, 맥박은 72회, 체온은 36.5도, 그 다음에 혈압은 120에 80, 이게 정상이고요. 그 아래 위로 조금 여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은 시상하부에서 담당하고요. 다른 맥박이나 호흡이나 혈압은 뇌, 간에서 담당합니다. 뇌와 심장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평생을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심장과 뇌는 특별히 우리가 잘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체중의 2%지만 산소 소비량은 전체의 20%, 영양 소비량도 전체의 20%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인지를 통제하는 의식이나 마음이 뇌에서 만들어지고 우리 모든 신체의 중추기관으로서 일하지요. 개인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뇌 건강에 대한 지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와 많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심장을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뇌는 좀 제일 분홍색에 가까운 짙은 색이 다 대뇌고 뇌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여기인데 여긴 뇌간이에요. 중뇌와 교뇌와 연수라는 기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뇌가 망가지면 맡은 그 기능만 손실되지 생명에는 사실은 지장은 없는데 내 간이 망가지면 우리가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뇌의 기능을 보면 주요 통제 시스템으로서 우리의 뇌는 에너지, 생산성, 감정, 창조성, 사회적 관계, 무엇보다도 건강, 성과, 전반적인 안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요. 특별히 인간이 가진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건강 지표를 살펴보면 뇌 건강이 의식적인 개인의 통합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라는 것 다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뇌와 심장은 영양과 산소 공급 등 긴밀한 연결이 있으므로 심장을 보호하는 삶이 곧 뇌를 보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장 건강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안정시 심박수, 우리가 맥박인데 심장이 뛰는 숫자를 하는데 그게 안정시에 얼마나 낮아지는가를 말합니다. 자, 리사 머스카니라는 박사는 여자분이신데요. 신경과학자, 핵의학자, 영양학자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인간이 가진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약이나 또 다른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방법을 찾는 게 영양학이라 그랬죠. 이분은 20년 이상 여성이 왜 알츠하이머가 더 많이 걸리는가? 3분의 2가 여성이잖아요. 또 이 알츠하이머와 뇌에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이 할머니가 알츠하이머 병력을 가졌는데 할머니의 자매들 즉 이모 할머니들이죠. 이모 할머니들이 다 알츠하이머 질병을 앓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전과 노화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이 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러네요. 노화,
뇌 건강을 위한 식품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미국 최초로 건립된 알츠하이머 예방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이 뇌 보호 라이프 스타일은 음식, 운동, 정신적 자극, 지적 활동, 호르몬, 수면, 스트레스가 적은 행동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자, 또 다른 뇌 건강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을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분인데요. 폴 너스범이에요. 이분은 신체활동, 정신적 자극, 사회화, 영양, 영성이라 그러는데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 것이 제가 붉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신체활동과 정신적 자극, 영양 이런 부분인데 오늘은 신체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신체적 활동과 뇌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유전자죠. 지인이라는 잡지에 2019년에 난 겁니다. 운동과 건강한 식단이 결국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데 기본이라고 믿고요. 최근에 와서 좌식생활, 앉아있는 생활이 굉장히 나쁘다는 걸 많이 해서 운동을, 신체 활동을 특별히 많이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운동과 신체 활동이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신체 활동에 운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신체 활동을 많이 하면 알츠하이머,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같은 뇌 노화와 퇴행성 병리를 지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적 활동이 인지과정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진통제 및 우울제 효과를, 항우울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또 웰빙 감각도 유발한다. 그래서 신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미국 스포츠의학협회와 심장협회에서 이 용어들을 정의를 좀 해놨습니다. 신체활동과 운동과 심혈관 운동이죠. 신체활동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근육에 의해서 수행되는 모든 움직임. 이건 무슨 말인가? 인간이 동물이다 할 때 움직이는 그 생물체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전부 다가 신체활동이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운동은 신체 건강을 개선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계획적, 체계적, 반복적, 의도적인 움직임이다. 좀 더 계획을 세워갖고 체계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혈관 운동, 심장과 혈관 시스템에 도전하여 심장의 혈액을 펌프질하고 신체의 조직에 산소를 분비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이다. 이런 용어를 다 정리해놨는데 우리가 신체 활동이라 그러면 운동도 얘기는 포함되겠습니다. 자, 신체활동, 운동. 신체활동은 해마를 정식시켜서 인지기능을 증진시킨다. 우리가 변형계에 있는 해마,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 다음 코티솔 분비저하로 정신건강도 증진시킨다.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얼마만큼 하면 좋은가를 연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하면 유산소 운동, 주 3시간, 최대 심박수의 70%, 그 다음에 심장이 최대 일거리의 70%를 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주 1시간 반, 30분씩 5번 운동을 했죠. 이건 조금 많습니다. 자, 최대 심박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 심박수인가? 220 마이너스 나이 곱하기 0.7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운동할 때 최대 심박수까지 도달하게 하라는데 60세 된 사람은 심장 뛰는 게 112회 될 때까지 하면 그게 최대 심박수고요. 그 다음에 70세는 105회, 80세는 98회 심장이 뛰는 만큼 운동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걷기, 자전거 타기, 춤, 조깅, 수영, 요가, 필라테스, 다이치 등을 하면 되는데 특별히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의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운동할 때를 말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제일 안정될 때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말이죠. 안정시 심박수와 건강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면 심장박동수는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 대사성 질환과 심장질환, 암 사망률 위험을 확인하는 데 참 유효한 지표가 된다는 거지요. 높은 심박수는 흉통, 호흡곤란, 순환부족, 신체 약화, 심혈관 질환, 심부진이나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높으면 심박수가 높으면 낮은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든다 그 말이죠. 신체 약화, 머리가 몽롱하고 어지럼증이고 가끔 실신을 하기도 한다. 쓰러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과 제휴관계에 있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심장센터에서 근무하는 제이슨 와스피 박사는 특정 경우 안정시 심박수가 낮다는 것은 신체 건강이 좋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안정시 심박수가 높다는 것은 일부 상황에서 심장 관련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아무튼 안정시의 심박수가 낮은 것이 건강하다는 의미죠. 자, 우리나라의 연세대학의 스포츠 응용산업학과의 전용관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15년에서 18년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나온 사람들을 23,638명을 분석해 보니까 안정시 심박수가 60 미만인 사람과 90 이상인 사람들의 다양한 질병을 봤는데 90 이상인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이 2배, 여자는 1.6배, 남자는 2형 당뇨가 5.1배, 여자는 3.4배, 고혈압은 2.3배, 1.8배 높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가 낮은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 동물 가운데 잘 오래 사는 거북이는 보면 1분에 심장이 6번 뛴대요. 안정시에. 그 다음에 생쥐는 600회 뛴대요. 근데 생존 기간을 보면 생쥐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살고 거북이는 몇백 년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정시 심박수가 보통 때 심장이 빨리 뛰지 않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좋구나 한데 이게 정상은 60에서 80입니다. 낮을수록 더 좋습니다. 근데 자, 건강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과 비교를 해봤더니 당뇨병 있는 사람들 쫙 봤어요. 그러니까 과체중 체지방 지수가 높고 담배 피우고 음주하고 신체 활동이 적고 안정시 심박수가 그러니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당뇨병이 있는 사람 보더라. 안정시 심박수를 낮추려면 체중을 줄이고 흡연 안 하고 음주 안 하고 신체 활동 많이 하면 좋다는 거지요. 자, BMC Public Health 2014년 논문을 한편 보면 신체 활동은 인지저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신체 활동은 치매 위험도 18%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동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신체적 활동을 미국 보건부가 그러니까 2018년에 미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을 발표했는데 4가지를 주로 발표했습니다. 미취학 아동 3세에서 5세는 하루 종일 신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세에서 17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루 60분 1시간 또는 그 이상 적당한 활력 있는 신체활동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매 주일에 최소 3일은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인 18에서 64세 성인은 하루 종일 더 많이 움직이고
덜 앉아 있어야 된다. 앉아 있는 거의 심장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덜 앉아 있기 위해서 각 회사들이 서서 일하는 책상을 도입해 갖고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최소한 주 2일에 적당한 강도의 근육 강화 운동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중강도 신체 활동이 150에서 한 300분 정도 또는 주당 75에서 150분 정도의 활발한 유산소 운동이 되는 신체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노년층 65세 이상은 가능한 한 많은 유산소 및 근육 강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스쿼트를 쉽게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걷기를 많이 하시면 좋겠죠. 또 특별히 임신기간 및 분만 후 여성 및 만성질환 및 또는 장애가 있는 성인에 대해서 신체 훈련도 권장하고 있다. 스스로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신체적 활동입니다. 운동과 신체 활동에 많은 신체적, 정신적 이점이 있지만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이 심혈관 시스템에 강할 것 같습니다. 왜요? 이게 뇌에도 신체 각 기관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신체적 활동을 보면 존스 홉킨스 운동생리학자인 스튜어트입니다. 에어로빅 운동과 저항 운동이 심장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 그랬고요. 신체적 활동을 보면 심장 근육 강화, 체중 조절,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높은 콜레스테롤, 높은 혈당, 고혈압을 인한 동맥 손상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신체 활동이다.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자, 안정시 심박수를 줄이는 라이프스타일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는 거 심호흡하기예요. 자, 심호흡은 들숨 코로 배 불리기, 참기 배가 최대한 크게 유지되게 하기, 낼숨 입으로 내뱉기.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제가 4, 4, 8을 가져왔는데 4, 2, 4도 좋고 4, 7, 8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어떤 게 가장 좋은다? 없습니다. 심호흡은 하면 우리가 지금 혈압이나 맥박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은 뭘 못해요? 내가 뛰지 말라고 천천히 뛰어라 그런다고 내 말 듣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하게 활동을 하면서 하는데 이 주로 많이 되는 거, 자극되는 건 교감신경이 합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 미주신경이 부교감신경을 우세하게 해줘서 투쟁이나 도피 반응을 약화시키고 스트레스나 불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안정시 심박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자 손을 이렇게 가슴과 배에 놓고 가슴에 있는 손은 움직이지 않고 배에 있는 손이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천천히 그리고 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한 10번 정도 그러니까 한 5분 이상 정도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도 수차례 특별히 아침에 깨어날 때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심호흡을 하면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시 중강도나 고강도 운동을 2 내지 5분을 일주일에 그만큼만 하면 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보통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그 자체가 산화질소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돼서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에 건강한 유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아디포넥틴이 분비되기 때문에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해서 당뇨병, 제2당뇨도 낮춰주죠. 그 다음에 비만 줄여주는 거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걷기를 하는데 그냥 걷지 마시고 중간에 한 1분 정도를 뛰고
다시 걷고 숨처만 그렇게 합니다. 한 1분은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려우면 한 20초 뛰시고 30초, 뭐 40초, 1분 이렇게 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간에 1분만 뛰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죠. 아니면 이것도 못하시면 아유 난 죽겠네. 그럼 마무리할 때 조금 뛰시고 또 20초, 40초, 뭐 60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7번 됩니다. 7분 되죠. 일주일에 하라는 거 2배, 3배가 되죠.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호흡 하시고 그냥 걸으시지만 마시고 걸을 때 조심하고 유의해야 되는 게 땀을 흘리는 게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빨리 뛰었다가 이렇게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를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제가 2가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